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그리고 시총 차트, 그 다음에 도미넌스, 쇼 차트까지 해서 4개 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Q&A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큰 상승을 했습니다. 10% 넘는 상승을 하면서 어제 제가 그 시총 차트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비트코인이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시총 부분에서 한 30조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30조를 어제 새벽에 그 벡터거래소 테스트 오픈, 그래서 이제 이상현님하고 아름다운 그녀님이 그 또 자료를 이제 올려주셨어요.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그 어떤 이슈와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지금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 닿았습니다. 일단 하락 채널의 중심선까지 닿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러면 일단 그럼 무조건 조정을 받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는 계획대로 7,400 그리고 뭐 8,200에서 8,400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 매도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도를 해서 뭐 리플이라든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나는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니까 나는 뭐 더 올라가도 다시 안 들어가고 떠나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현금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냥 각자 취향에 맞게끔 이제 선택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하단 채널의 중심선에 지금 닿았다라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때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하단 채널에 닿았던 적도 있지만 하단 채널에 오히려 넘어가서 슈팅이 좀 더 슈팅이 나왔던 적도 있다. 우리 약간 못 미쳤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이 끝났다 딱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쇼 차트를 이제 보면 쇼 차트가 아직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쇼 차트를 이제 보시면요, 지금 쇼 차트가 지난번에 비트코인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비트코인 약간 그 상승, 4월 큰 상승 한번 하고 그 쉬는 기간에 숏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났죠. 이 정도면 이제 빠지겠다. 50주 평선을 맞고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숏을 계속 때렸습니다. 계속 때리면서 숏 물량을 늘렸는데 이제 된통 당했죠. 여기서 된통 당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때 정리한 사람들은 그나마 난 거고요.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숏 물량이 그럼 다 정리가 됐느냐,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이때 이 숏을 쳤던 물량이 저는 이제 다 정리가 아직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히려 이제 또 8,200달러 오니까 숏을 다시 또 약간 늘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숏 물량이 적어도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23,639, 그래서 지금 5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정도 라인까지는 내려와 줘야지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트코인은 결국 숏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에 이제 개인들이라든가 옵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콜매도를 치고 나서 콜매도를 회수하는, 가장 많은 콜매도를 급격하게 회수하는 기간은 마지막 그 슈팅 나오는 때, 마지막 슈팅 나올 때 가장 많은 물량을 회수를 해요. 회수한다는 게 좋은 말로 회수지 결국에 이제 마진콜 당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해지를 해야 되는 분들은 뭐 그때 이제 해지를 하는데, 결국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면서 숏 물량을 숏 쳤던 그 세력들이든 뭐 개인들이든 그 물량을 다시 이제 뺏어오는 저는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시총 차트를 도미넌스 차트도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도 보면 도미넌스 차트도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알트코인들이 빠진다 이게 아니라, 어제처럼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 상승률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따라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도미넌스 차트가 이게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나가진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예, 도미너스 차트가 60 지금 3 정도인데 제가 채널 상단부가 64.5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아직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1 정도 남았는데 뭐 그걸 터치하든 터치하지 않든 어찌됐든 이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 쇼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원화 기준으로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1000만 원을 터치할 수도 있지 않나, 비트코인이. 그렇게 봅니다. 네, 잠시만요. 예,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도미너스 차트에서 이제 그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뭐 상승하고 알트코인도 따라서 같이 상승해주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 조정받으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도미너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딱 나타나진 않는데, 잠시만요. 예.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거 로그 적용하면 이렇게 차트 모양이 좀 달라서 일단 로그를 적용 안 한 걸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예, 로그를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채널을 그려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63.13입니다. 63.11. 그리고 이 채널 상단부는 64.4예요. 그래서 한 1.3 정도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해주고, 물론 이제 알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또 숏 물량이 약간 상승했어요. 왜냐면 지금 아까 그 하단 채널의 중심선에 닿으면서 아마 숏 치는 분들이 이 정도면 거의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서 숏을 다시 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물량까지 회수가 돼야지 저는 이 상승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빠져도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왜냐면 아까 하단 채널의 중심선에 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꾸 차트가 나가서 지금 시총 차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시총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시총 차트를 잠깐 볼게요. 시총 차트를 보면 지금 어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30조 정도 물량 그 시총은 채워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서 거의 90조 정도, 90조에서 이제 100조 정도 되는 그 시총의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 남아있는 그 공간을 알트코인들이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채워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찍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 시총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한 부분만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다 띄워놨는데 이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다시 예전 차트가 열리면서, 예, 열렸습니다. 시총 차트를 잠깐만요. 로그를 적용해서 볼게요. 방금 전까지 컴퓨터가 좀 이렇게, 예, 됐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어제보다 이제 많이 올라왔죠.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2천억 달러였습니다. 2천억 달러로 원화로 한 250조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2,200억 달러, 한 10% 정도. 근데 10%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상승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하단 채널의 중심선인 한 3,060억 달러.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한 뭐 800억 달러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800억 달러 우리 원화로 하면 한 뭐 10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100조 정도 해당하는 부분이 알트코인들이 그 볼륨을 채워줄 거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미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라왔고, 그러면 지금 시총도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
비트코인의 이제 보조에 맞춰서 따라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100조 정도를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 시총을 전 채워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Q&A로 다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오늘 먼저 이제 순하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제 벡트 거래소가 7월달에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오픈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 시간은 사실 이런 식으로 오늘 뭐 그 벡트 거래소 오픈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어차피 상승한 타이밍이었는지, 뭐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뭐 그거는 결국 이제 세력들 마음인 건데, 결국에 세력들이 벡트 거래소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ETF 승인, 이것도 이미 전 다 스케줄에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이슈 지금 맞물려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더 또 악화로 진행이 되면서 또 주식시장은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고, 또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이 큰 그림을 그려놓은 그 모습대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급하게 빠져나온 그런 돈들이 결국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왔던 그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아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도미너스 보면서 비트 전환, 현금화 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도 약간 궁금한 부분은 이더리움 고점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업비트, 비트 차트, 원화 차트 뭐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일단은 원화 차트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그 이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한다, 언제 교체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 거의 이제 뭐 30대 1비트코인이 30이더 넘는 그 구간에서 이제 교체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1비트코인이 12더가 될 때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딱 12더가 아니라 한 12이더부터 1비트코인이 12이더, 1비트코인이 뭐 12더, 1비트코인이 뭐 8이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더리움을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교체를 할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1000만원이다, 지금 현재상 1000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더리움은 100만원이 돼야 되죠. 이더리움 100만원이 됐을 때 그때 이더리움을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아리마 30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비트코인이 상승장에 들어갈 때 몇 번의 큰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를 복귀해 보면 주봉상에서 RSI가 78 이상일 때입니다. 한 번의 예외가 2015년 10월에 단기 상승 때인데, 그때도 RSI가 70 이상일 때입니다. 즉 주봉 RSI가 72 이상일 때부터는 조정을 유의하고, 특히 78 이상이면 조정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RSI가 73이니 곧 조정장이 올 것을 예상합니다. 이 지표와 오늘 알려주신 평행 채널과 연동해서 보시면 물량 조절의 시기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이렇게 보조지표 보시는 거에서 되도록이면 일봉 보조지표보다는 지금 이제 아리마 30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뭐 주봉이라든가 월봉 보조지표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보조지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러분이 원래 계획에 세우셨던 그 계획에 만약에 보조지표까지 그런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좀 더 진짜 이제 매도를 할 때가 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셔서, 지금 비트코인이 아까 이제 하단 채널의 중심선 거의 다 왔고, RSI상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왔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일정 부분 뭐 알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든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뭐 알트코인 말고 지금은 그냥 현금화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현금화 하셔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은 그 아까 제가 시총 차트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총 차트에서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올 때마다 교체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비트를 매도해서 일정 부분 이제 리플하고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정운님이
H님께서는 비트가 고점이 오면 매도하여 원화로 바꾼 다음 투자 대상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구독을 눌러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를 또 내용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경제 관련 영상을 이렇게 쭉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그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그 H 채널 들어가셔서 저희 카테고리 경제 관련 영상으로 이렇게 7가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쭉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예전 영상도 사실 딱 그때그때 어떤 이슈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든가 정보 공유해 주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꼭 오늘 올린 영상 말고 예전 영상도 짬짬이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이 암호화폐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제 영상을 처음 구독하신 분들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동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님이 17년도 불장에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다가 제대로 못 먹은 기억이 있어 결국 저점에 사두고 진득이 기다리는 방법이란 걸 배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교체 매매 얘기하지만 그 교체 매매 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제한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지금 비트코인이 하단 채널의 중심, 또 아직 4분의 1 지점도 통과하지 못한 이런 영역대에서 교체 매매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비추고요. 특히 이제 뭐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일정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현금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제 채널 상단부에서 뭐 중심선을 넘어갔다. 그때는 오히려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저것 타는 것보다 만약에 그걸 내가 잘 못하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진드감치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으시고 비트 이더 리플 한 70% 채우시고 나머지 한 30%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알트코인들 공부하신 것 중에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하시는 걸로 포트폴리오 채우셔서 그런 것들로 이제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재균님이 써주셨는데, 박재균님이 제 구독자 아마 100명도 안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구독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좋아요 뿐이네요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저 그것만 해주셔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항상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베티 써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티 써님. 세력들은 참 돈 많이 벌겠어요. 마음대로 차트를 쪼물딱 거리면서 올리고 갈아타고 또 올리고, 비트와 알트의 순환매, 해칭, 이 타이밍을 도미넌스 차트를 중점적으로 보면 유용한 것이에요. 물어보신 거죠? 예. 눈치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물어보셨고,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도미넌스 차트와 그 다음에 숏 차트, 그 다음에 시총 차트 다 이렇게 비트 차트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시장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오늘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력들은 돈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세력들은 또 그들만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충이냐면, 우리야 사실 뭐 돈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몸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력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매집하려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매집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도 세력들은 원하는 물량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 올려서 매도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력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다.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세력처럼 시장을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가격에 다 살 수 있잖아요. 그 원하는 가격에 다 팔 수 있습니다. 물량이 또 세력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려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요, 아마다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잠시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도미노스 차트를 보면 61%이고 제가 주로 참고하는 코인마켓캡에는 도미노스가 이제 58.6%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이터를 내는데 통계를 내는데 그 각자의 이제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뭐 비트라든가 알트코인들 그 시총을 계산할 때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만 정하시면 돼요. 뭐냐면 쭉 예를 들어서 코인마켓캡 차트를 보시면 코인마켓캡 차트를 기준 삼으시면 되고 그 차트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어디죠?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이 도미노스 차트를 나는 기준으로 삼겠다 라고 하시면 그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그 도미노스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고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직원 남각님이 써주셨는데 이오스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들 이오스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서 궁금하게 합니다. 제가 차트 설명 요즘에 계속 지금 이 Q&A가 계속 밀려서 알트코인들 차트를 따로 이제 말씀 못 드리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비트코인과 이제 시총 차트 그리고 도미노스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알트코인도 보도록 할 테고, 이오스는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코인이에요. 보고 있는 코인이고 이오스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좋게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이오스도 이제 갖고 있고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차트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도.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바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혹시 2020년 5월 반감기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금 차트처럼 급상승을 한 후에 반감기를 맞이하면 급락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해 주셨고, 일단 채널 상단부에 만약에 반감기 전에 채널 상단부에 도달을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아까 바크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때 경제 상황에 맞게끔 경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페드가 갑자기 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당시가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양적 완화 하면서 돈을 막 풀어낸다 라고 하면 그때는 금 차트처럼 약간의 어떤 조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히려 채널을 돌파해서 좀 넘어갈 수 있다. 지금 금 차트는 이제 연봉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월봉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찍고 눌러주고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고점 찍고 눌러준 다음에 오히려 돌파해서 상승하는 채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잠시만요. 예, 항상 좋은 정보만 듣고 가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정보 수집 중에 확인한 내용은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 견인 역할을 한 나라는 브라질이고 이유는 브라질 경제의 불안함이 기여한 가상화폐 자금 유입설입니다. 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 설립된 네고시 코인스 브라질 거래소는 비트맥스 다음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습니다. 약 6%. 그래서 이제 지금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제 코인마켓캡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비트코인, 예, 이거는 보면요. 지금 아까 지금 그 이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마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습니다. 다른 거래소보다 압도적으로 이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최근에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온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아까 지금 정보를 얘기해 주셨던 이 네고시 코인이라는 거래소가, 예, 굉장히 컴퓨터 느려서 좀 죄송한데 보시면요. 비트맥스가 지금 19.87%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 네고시 코인스라는 이 브라질 해외화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이 거래소가 6.1%의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8,200달러에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근데 8,200달러인데 지금 아마 헤아라로 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헤아라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헤아라를 또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로 또 이제 산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 8,200달러보다 더 웃돈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 달러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렇게 지금 브라질처럼 환율이 위험한 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통제할 겁니다. 국가에서 한 사람이 달러를 살 수 있는 양을 통제할 것이고, 당연히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거의 뭐 100달러도 못 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웃돈을 그 암시장에서 더 웃돈을 주고 달러를 또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달러 자체를 살 때 이미 웃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와서 야, 내가 30% 웃돈 줄 테니까 비트코인 사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개인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셨는데, 보시면 이 거래소에서 4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대시, 이렇게 4개 코인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100% 지금 비트코인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이 네고시 코인스라는 이 거래소에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대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코인들은 이제 거래가 되지 않고 이 볼륨은 비트코인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보면 남미 쪽 국가들은 보니까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대시를 주로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르헨티나도 이제 아르헨티나 거래소도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대시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직 그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을 좀 더 이제 읽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걸 클릭한 다음에 댓글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잠시만 좀만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은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거예요. 브라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이 지금 환율이 굉장히 이미 삼각수렴에서 돌파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눈치챈 브라질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빨리 달러라든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비트코인을 저는 찾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브라질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브라질은 어떻게 보면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이제 브라질로 전이가 된 것이고, 브라질, 또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또 터키도 최근에 이제 급부상했잖아요. 그래서 터키, 뭐 이란,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유로존으로 번져서 유로존의 어떤 좀 큰 경제적으로 이제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아니면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까지 번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어떤 상승이 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브라질 한 나라가 불안함에 기여된 상승이 이 정도면 세계 경제 불황이 온다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현재 브라질 프리미엄이 3에서 4%나 비싸게 거래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달러를 또 그 브라질에서 달러를 확보해서 사는데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비싼 돈을 줘야 될 거예요. 비싸게 거래가 돼서 앞으로 브라질 정부가 현 상황을 그대로 놔둘지, 그리고 정부 조치를 통한 하락장이 올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자료는 부비트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뭐 브라질 하나의 문제, 그리고 브라질 시장이 이 전체 시장을 통제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브라질 정부에 의해서 시장이 좀 더 하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코인뉴스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달러 그리고 엔화, 이런 시장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볼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한 나라의 정부가 통제한다라고 해서 이 시장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신규 자금 유입을 막는다고 해서 이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광수님이 참 신기한 게 뭐 제 그림대로 가는 듯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상한 대로 몇 번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 저한테 의존하거나 저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보는 뷰대로 단기간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단기는 오히려 틀릴 확률이 많고 저는 장기로는 맞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해요. 뭐냐면 시장 자체가, 제가 이제 항상 그래서 장기 채널을 장기 추세를 많이 보는 게 되도록이면 뭐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려고 하고 주봉보다는 월봉을 보려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큰 흐름은 속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단기적인 뭐 분봉,
아니면 뭐 4시간 보고는 속일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속일 수 있는데 장기 채널은 그들도 그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속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흐름은 제가 그 시장의 흐름을 예상한 대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단기적인 제가 흐름에서 말씀드릴 때 특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너무 예를 들어서 H채널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여기서 내가 배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무리하게 배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너무 제가 몇 번 맞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맹신하시지 마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면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여윳돈을 갖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아지고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야, 이 사람 좀 맞추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무리하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쭉 해왔던 그런 논조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시고 내가 막 여기서 레버리지 써봐야겠다 아니면 마진을 써서 뭐 아까 비트맥스에서 뭐 숏을 친다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단 채널의 중심선에 맞았으니까 조정을 보일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숏을 쳐봐야겠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상승장에서 깡통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장에서 오히려 깡통 많이 나온다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레버리지 써서 먹으려고 하다가 하거나 아니면 지금 숏으로 아마 작년에 재미 봤던 분들 중에 깡통 찬 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숏을 쳐서 먹다가 한 방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시장은 굳이 레버리지 안 쓰고 마진 안 쓰고 뭐 이런 비트맥스 이용 안 해도 충분히 그냥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서 매수해서 채널 상단부까지만 올라가는 그 기간까지만 기다려도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제 위험한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SSU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SSM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21년까지는 절대 건들지 말고 홀드를 다짐했는데 막상 수익 구간이 되니 개수 늘리기 같은 걸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처음 다짐처럼 홀드하다가 조정 와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 후회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직도 이런 고민하는 게 제가 공부가 부족한 건가요? 묵묵히 홀드하는 게 어리석은 건 아닌 거죠? 물어보셨고 이제 뭐 소시파서님이 홀드가 좋아 보입니다. 뭐 금운동님도 200만원 오면 파셔도 그 시간이 지금껏 존버한 시간에 비하면 얼마 안 남은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이더리움이 수익 구간이 들어왔다. 그런데 내가 다시 여기서 빠져서 후회가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정 부분 저는 이제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이 분명히 저평가 구간인 건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 물량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최소 저는 그래도 한 70% 이상은 홀딩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는 홀딩 해주고 나머지 뭐 10%에서 30%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빠졌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한 30% 물량을 덜어냈다가 다시 뭐 빠졌을 때 그러면 이제 빠져도 좋은 거죠. 빠지면 30% 물량 덜어낸 것만큼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30% 물량 덜어내는 것도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할로. 그리고 매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빠져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럼 그냥 홀딩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빠지면 약간 후회가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 뭐 그러면 한 10% 정도.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 그 성향이 다 다르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성격이 있고 투자에 대해서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저렇게 하셔라 그리고 또 제 기준에 맞추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본인 스타일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여기서 본전 수익으로 뭐 10%든 20%든 수익 됐다가 마이너스 10% 되면 막 너무 짜증이 나요. 내 스타일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럼 본인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덜어내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나는 빠져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 어차피 올라갈 시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소시파더님 의견처럼 그냥 홀딩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거는 본인이 본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 스타일이 어떻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도미노스 차트 그려봤는데 좀 다르게 그려진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다르게 그려지는 건 거기서 도미노스 차트에서요, 그 로그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가 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미노스 차트는 로그를 적용하지 않고 그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예, 갑자기 좀 목이 간질간질해서 잠시만요. 다음으로 정민호님이 써주셨어요. 업비트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비트랑 이더 동시에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BTC에만 있는 코인들과 장단점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뭐 달러, 뭐 이더리움은 만약에 유로화다라고 하면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전 세계 나라들은 더 훨씬 많을 거잖아요. 전 세계 국가 화폐들은 많을 겁니다. 유로존은, 유로 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는 또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그만큼 다양한 여러 화폐들이 통화들이 암호화폐들이 거래가 되는 거다.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유로화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트코인에만 있어서 얘가 장점이고 얘는 없기 때문에 뭐 단점이다, 이렇게 구별을 저는 특별히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더리움이 더 성장해서 아니면 리플이 더 성장해서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그런 기축 통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BTC 마켓에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보다 XRP 마켓에 있는 그런 암호화폐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JWJ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H님 방송 구독자 수 수십 명 수준일 때부터 매일매일 한 편 소중하게 보아온 열혈 구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댓글 같은 부분에는 보수적 관점으로 지금껏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못 드리고 샤이하게 본 JW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뭐 제가 감사한 거죠. 2017년 초부터 코인에 입문하여 적잖은 공부와 업무를 병행하며 그 누구보다 비트코인의 성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일봉, 주봉, 이평선과의 이격도만을 보면서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팔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매매로 개수 늘리기만을 생각하는 비트이더 추종자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제 생각은 4, 5월 흐름에서 50주 이평선을 맞고 큰 조정을 받고 2015년 흐름과 유사한 패턴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H님 의견대로 시세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이번 주말 생각을 정리한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초단기적으로 차주부터 리플, 이더리움을 필두로 상승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미 이렇게 알트코인들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하순부터 G캐시, 퀀텀, 네오, 오미세고 등 메이저가 달리면서 시세를 회복한다.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매를 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는 2019년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8월 ETF 승인으로 연말까지 전고 근처에 도달을 한다. 그래서 아마 그때 조정을 할 때는 뭐 비트코인 30-40%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반토막 또는 뭐 4분의 1 토막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2017년도 그 6월부터 11월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쭉 상승을 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알트코인들 되도록이면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도미너스 차트에서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을 해줘서 도미너스가 빠져준다. 그래서 도미너스 채널 하단부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저는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장기적으로는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2021년 말 하이라이트 시점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가량 앞당겨지고 있다. 그래서 H님 말씀대로 세력이 뭔가 이제 급한 채비를 하고 있다. ETF, 피델리티, 벡트, 피아트, 가치 감소 등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하이라이트는 2019년 8월경 ETF 승인을 기점으로 20년 초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2020년 중반 도쿄올림픽을 매개 삼아서 2020년 말까지 급등 불장이 재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도 그게 이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거는 이제 세력이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만약에 짧은 기간 안에 간다라고 하면 뭐 6개월, 좀 더 긴 기간에 간다라고 하면 한 1년 정도 저는 상승하는 그런 상승장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020년 뭐 초중반에 이 상승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또 그 JWJ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2020년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만약에 진짜 양적 완화라든가 MMT 이론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풀어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채널 상단부에서 조정을 받고 채널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제도권에 들어감으로 인해 규제, 규율, 법제 등이 19년 말부터 미국, 스위스, 일본을 필두로 자리 잡히고 잡코인에 대한 정리, 그리고 잡거래소 퇴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제도권 금융인식. 그래서 지금 이 네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래소들 퇴출될 것이고, 그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는 그런 암호화폐들은 이 시장에서 퇴출이 될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항상 시총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항상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서 70% 이상 담아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진짜 여러분들 나 이 코인 좋아 보여서 20-30% 사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70%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코인들 사셨다고 거기서 이제 그게 다 꽝이 돼도 그걸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왜냐면 10배 뭐 20배 성장하면 커버하고도 남는데, 그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커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메이저 코인들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항상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뽑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2017년 초부터 리플은 잡코인으로 안 봐왔고 이더의 매력에 푹 빠져서 있었으나 제 방송을 보면서 생각이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다시 한번 이제 좋은 글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데 이렇게 쭉 정리를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쭉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